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특별배당이 오늘 그 썰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고서가 메리츠에서 나왔네요. 지금 메리츠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른 거보다 이거죠. 메모리 여팡 둔하다. 마이크론이랑 같은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도 요걸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정 실적을 좀 보여드리면은 잠정 실적 어디 갔냐? 보시면 오늘 잠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들 우리나라 대형주들 보시면은 실적을 2번 공시해요. 잠정치를 따로 공시하고, 그러니까 토탈 낸 걸 따로 공시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하나 까봐야 되긴 해. 메모리가 얼마나 안 좋고, 하만이 지금 얼마나 안 좋고, 그 전장. 그러고는 지금 뭐 파운드리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디스플레이도 얼마나 안 좋고요. 뭐 이런 거. 스마트폰이 얼마나 안 팔렸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월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나온 게 모든 사업부를 다 퉁 쳐가지고 얼마 벌었다 가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뭐 세부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뭐 안 팔렸는지, 그리고는 D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D램 판매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세부 데이터는 IR 때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죠? 매출액은 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지금 이게 조원이기 때문에 10.8조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 동기 실적이 15조 이제 8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5조 날라갔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놓고 보실 때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무엇이냐? 매출은 늘었어.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익은 빠졌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는 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겠지만 물건이 많이 안 팔렸으면 저는 매출이 늘어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다. 무엇? 외환. 얘들이 달러로 팔고 그러고 이거를 원화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하잖아. 판매량 데이터는 분명히 나중에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달러로 팔고 원화로 환산하니까 매출이 늘어난 거다? 그러면은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보셔야지. 이익률이 줄었구나.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예요? 비용이 늘었구나. 혹은 마진이 줄구나. 장사를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이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 모든 기업이 지금 뭐 글로벌 기업인데 매출이 늘었어. 한국 기업인데 매출이 늘었다? 이거 환에 의해서 환 차익을 얻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익이 줄었다? 비용이 늘어나고 있구나. 마진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 비용에는 원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유통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마진은 뭐예요? 판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거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봅시다. 지금 D램 판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D램 판가 계속 빠지고 있어. 계속 밀리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뭐는 올라가요? 인건비도 올라가지. 인건비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유통비는 지금 좀 빠지고 있을 겁니다. 왜? 국제유가 빠지니까. 자, 그리고는 원자재는 솔직히 뭐 얘들이 원자재가 겁나 많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니까. 철강이나 아니면 뭐 조선업처럼 원자재로 먹고 사는 애들은 아니니까 얘들은 그냥 요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판가 떨어지고, 그러고는 판매 수량도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빠지겠죠. 이건 스마트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 삼성전자가 장사는 잘 안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아예 마이너스는 안 났잖아. 올해 지금 누계실적 39조 벌었다며. 누계실적 39조라 그러면요, 얘 지금 그 전에 연간으로 보실 때 영업이익 39조? 2019년에 1년 내내 27조 벌었고요. 2020년에 1년 내내 36조 벌었습니다. 요때 대비로 우리가 계산을 때려보면은 지금 버는 돈이 적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때려봐야지. 삼성전자를 손절할 거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손절해야 되냐 그러면은 얘들이 진짜 마진이 너무 줄어서 진짜 역대급으로 마진이 줄고 있고 얘가 진짜 앞으로 장사를 못할 것 같아 하면 손절 치는 게 맞아. 삼성전자 손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실적을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021년부터 2023년 동안에 우리가 번 돈의 50%를 배당 재원으로 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는 지금 뭐 했습니까? 번 돈 50%를 배당 재원으로 쓴다? 그러면 얘네들이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벌어야 그래야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특별배당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여의도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3년도에 특별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2023년 이게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주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의 배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20년도 연말에 그지 뭐 이게 미국이 돈을 풀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11월부터 지수가 개떡상을 했거든요. 이 개떡상의 첫 시발점이 누가 됐냐 그러면은 이게 외인이 삼전을 진짜 존나 샀어 이때.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야 지금 저평가인데 단기로 보더라도 배당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 이만큼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는 절대값 기준으로 얘가 싸다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20년 추석 지나고 난 뒤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수하기 시작한 그 부분이 우리나라 개떡상의 시발점이었다고. 그러고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2021년도 1월에 왜 여기서 삼전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때가 뭐예요? 개미들이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 5만원대에서 주워가지고 8만원대 집어던지고 있는 그거를 미친듯이 받아먹던 그 장이 고점이었지. 그게 고점이었거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23년도에 특별 배당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럼 코스피 배당률이 올라갑니다. 코스피 배당률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또 2020년도 그 우리 그 11월처럼 사주겠지였는데 야 코스피 배당률이 삼성전자가 배당을 안 드리면은 별로 안 늘어나요. 근데 봅시다. 지금 미래에셋에서 오늘 나온 분석 물론 내년 실적까지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잉여 현금 흐름에 50%를 배당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생각을 하니까 야 번 돈이 이미 지금 주는 배당이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넘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넘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은 고소하고 지금 배당 주는 것만 해도 지들이 배당 주겠다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고 있네. 1년 기준에 한 10조 정도 보시면 돼요. 9.8조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10조 배당을 때리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1년에 10조는 배당이 기본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20조 이상 벌면은 이게 그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요러면은 요 넘는 부분을 특별 배당으로 드릴게요.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냥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특별 배당이 얼마나 나올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때리고 내년 연말 그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뭐 어차피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4개 분기에 3년이니까 12개 분기 중에서 지금 우리 7개 분기가 지났어요. 7개 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한 거야.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너스가 얼마가 되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게 내년도에 얼마나 변할지를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버는 돈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목표 주가를 바꾸고 목표 주가를 변동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내년도 특별배당이 지금 실적 가지고 얼마나 나오는데 라는 계산을 때려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는 영업이익으로 제가 그냥 너프하게 계산을 좀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실적이 좀 많이 쌓였으니까 요걸 보고 한번 보자는 거지. 요걸 보고. 자, 그럼 이거를 분기 기준으로 연간도 놓고 분기도 놓고 한번 연간 분기 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작년도 기준.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 벌었냐라고 보면은 작년도에 얘네들이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좀 애매해요. 2021년입니다. 18조 벌었습니다. 작년도에 18조 벌었어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2년도, 3년도를 이제 우리가 계산 때려가지고 남는 돈을 하겠다 했는데 이때 18조 벌었어요. 18조. 요 기준으로.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전망치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망치 기준으로는 얘가 21조, 27조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요렇게 되면은 특별배당이 내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배당이. 근데 지금은 요것도 꺾이는 거지. 요것도 꺾여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야. 어닝 쇼크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이걸 분기로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개 분기가 어떻게 나왔냐? 올해 2개 분기가 지금까지 나온 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좀 적어요. 17462 더하기 26851입니다. 4조 벌었어요, 지금. 20조가 넘어야 특별배당이 나온다 그랬어요. 20조가 넘어야. 1, 2분기 4조 나오잖아. 근데 지금 3분기도 어닝 쇼크고 4분기 가이던스는 지금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보면은 4분기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내년도에 DDR5가 나오면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면 올라가지 않겠냐? 근데 지금 7개 분기 절반을 지난 지금 상황에서 뜯어보니까 지금 얘들 1, 2분기에 4조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이게 내년도 통짜로 해가지고 ABCD를 합치면은 요게 얼마가 넘어야 돼요? 60조가 넘어야 된다는 거거든. 60조가 넘어야 특별배당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확보된 건 얼마? 절반 지나는 동안 확보된 게 22조 수준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벌어야 돼? 대충 지금 38조 벌어야지. 그래야 지금 특별배당이 기대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투자도 계속 한대요. 투자를 안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감산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매년 뭐 돈을 주는 게 10조 수준을 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우리가 확정을 짓고 확답을 내리고 이러기는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거는 아마 이 분위기 이 기류를 읽은 것 같아.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주주환원 관련돼 가지고 재용이 그러니까 우리 제드래곤 형님, 네 우리 이재용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 뭘 얘기했냐 그러면은 요걸 얘기했어요. 한경의 뉴스가 나왔는데 600만 개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만전자 탈출을 하기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 TF를 신설한다. 이 부분은 뭐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뭐 그래?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이번 주에 이미 뉴스 실적 발표 전에 뉴스 나온 거야. 이게 4일날 나왔어요. 뉴스가 4일날. 이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잠깐만 특별배당을 준다라고 시부려놓긴 했는데 아이 특별배당이 안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 내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 보고는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온 이유가 뭐지? 실적 발표 직전에 이번에 실적이 많이 빠그라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언플인가 그죠? 아니 뭐 삼성도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주 그냥 베이스로 놓고 보면은 실적이 안 나와 그죠? 주가가 빠져. 실적이 안 나와서 주주환원이 약해져. 그럼 이 상황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주환원 대책을 늘리겠다. 이건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왜? 미국은 CEO가 주가가 빠지면 잘려요. 잘려. 그러니까 얘들은 본인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왜 빠지면은 이래서 빠집니다.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리스크에 노출돼 있긴 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IR의 CEO가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인의 커리어이자 본인의 밥줄이거든. 근데 제드래곤 형님이 잘릴 리는 없지 않냐? 잘릴 리가 없는 형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왜지?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위에서 누가 압박을 넣나? 그죠? 그것보다는 실적 걱정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혹은 실적에 대한 이렇게 좀 우려에 대해서 미리 선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삼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EUV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DDR5가 나왔을 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걱정은 하지 마라. 아까 전에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손절하냐 세이버 손절하냐 그랬는데 나를 손절하는 한이 있어라도 삼성전자는 손절하지 마시라. 저를 손절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손절하면 부자 못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손절을 하잖아. 부자 절대 못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뭐 나스닥 기준으로 뭐 S&P 500 기준으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거를 주봉 기준으로 쭉 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봅시다. 월봉으로 보자 그냥 편안하게. 월봉 기준으로 쭉 당겨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명히 시간은 걸려요. 분명히 시간은 걸립니다. 언제? 내가 여기 고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IT 버블의 최고점에서 샀다고 하면은 10년 걸렸어. 10년. 근데 요때는 지수 자체가 완전히 버블인 상황이었고 지수 자체의 PER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진짜 돈 못 버는 기업들의 사람이 미쳐서 환장해서 인터넷이라는 게 열리면은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지. 소위 말해서 지금 자율주행, 지금의 로봇, 지금의 우주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10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돈 못 버는 애들이 실제로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기술이 발전하고 상상했던 대로 돈을 벌게 됐을 때 핵융합 발전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SMR, 소형 핵분열 발전 이런 거 그게 언제? 상용화가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뒤잖아. 요때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계속 기다가 이번에 떴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서 내가 뭐 우주를 샀든 자율주행을 샀든 메타버스를 샀든 그런 거 사신 분들은 10년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지금 주가 상황에서 내가 애플을 샀다, 구글을 샀다,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를 샀다, 아니 월마트를 샀다, 코카콜라를 샀다, 버티시면은
금방 올라가요. 저는 수소도 10년 넘게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수소를 ETF로 되게 조금 들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쨌든 그런 걸 놓고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결국 내가 애매하게 이쯤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까놔놓고 보자. 지금 이미 고점 대비로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코인 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이미 터질 만큼 터졌다. 버블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주가 기준이 요때 수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때 수준. 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더 빠지더라도 뭐예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는 동안 계속 투자를 하면은 결국 내가 여기서 투자한 사람은 나중 되면 이 수익을 얻을 수 어디 갔어?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 나중 되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 이 수익을, 이것도 아니어도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다가 시루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기준에서 삼성전자 안 비싸요. 삼성전자 안 비싸요. 지금 안 비싸요. 근데 지금 손절을 친다고? 그러면은 나중 되면 이렇다니까. 내가 여기서 손절을 왜 쳤지라고 한다니까. 여기서 주식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네가 그래가 지금 네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다, 이 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종목, 내가 글로벌 시장, 전 세계의 이코노미가 성장하는 곳에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마음 편히 드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 같은 곳이 지금 기술 장벽을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디젤 아저씨가 아니면 벤츠 아저씨가 자동차를 만들 때, 포드 아저씨가 자동차를 만들 때, 그때는 내가 집에서 한 2년 정도 뚱땅거리면 나도 자동차 만들 수 있었어. 그때는 기술 수준이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2년 동안 뚱땅 해가지고 내 혼자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그만큼 기술 장벽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이것저것 뭐 재료 부품 조합해가지고 또 뭐 용접하고 뭐하고 갖다 붙이고 잘라 붙이고 하면 라디오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은 나 혼자 뚱땅 해가지고 컴퓨터 절대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 지금은 기술의 장벽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새로 뉴 플레이어가 스타트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수준에서 기술력,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독과점이 될 거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놓고 삼성전자를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절한다, 제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주식을 안 봤으면 안 봤지 삼성은 손절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굶어 죽는 상황이 아니면은 내 미래를 패대기 치는 거기 때문에 미래는 꼭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일단 이번 실적, 뭐 내년도 실적도 중요하고 뭐 그것도 봐야 되고 DDR5가 언제 나오는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여전히 뭐 인텔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답하다 라는 게 팩트인데, 일단 이번 실적은 시장에 던지는 충격 자체가 대세 상승은 어렵겠구나. 그죠? 2020년도에 그 우리나라 주식이 그때는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았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이 돈을 풀었습니다. 저금리, 양쪽 하나. 그러고는 코로나 쇼크가 2020년도 봄, 여름에 엄청 심했잖아. 그리고는 코로나 쇼크에서 조금 사람들이 풀려갈 때쯤 여기다가 뭐가 붙었어요? 언택트가 또 붙었지. 호재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는 이거 하면서 환율도 좋았지. 그리고는 특별배당도 있었어.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국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엄청나게 많은 호재 상황이 겹치면서 쫙 올라갔던 부분, 이러면서 만들어낸 대세 상승이 2019년, 2020년 으짜짜짜짜짜짜 이거였지. 삼성전자가 60% 오르는 게 말이 되냐고. 삼성전자가 저 실제로 이때 삼성전자 55,000원 사서 65,000원인가 7만원에 팔고 나왔어. 나 많이 못 먹었어. 저 그때 방송 그때 방송 보신 분들 아실걸? 나 이때 65,000원인가 7만원인가 그때 털고 나왔어. 나 그러고는 그치 주식 못한다는 소리를 그때 들었지. 왜냐면은 65,000원 7만원 위로 가는 건 이건 아니었거든 이때 내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고점에서도 그랬어요. 75,000원 오면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야. 어이 너무 비싼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저점에서만 매도를 하는 인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욕심도 못 부리는 그 호구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요때 가격이 얼마였다? 요때 가격이 55,000원에서 6만원이었잖아요. 요때 가격이.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DDR5에 대한 기대감 혹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게 귀에 안 들려서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기술을 많이 갈고 닦고 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는 DDR5가 왔을 때도 EUV 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노리는 건 이거였지. 2023년도에 그 호재는 DDR5가 나오면서, 그리고는 다시 뭡니까? 환율 돌려 세우면서, 그리고는 또 뭐예요? 요 호재를 우리가 동시에 좀 이렇게, 아, 이 정도면은 호재가 동시에 쌓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러면은 또 한번 2020년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여의도에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효해요. 내년에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이 부분도 유효합니다. 환율이 안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결론은 이겁니다. 특별배당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떴지만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DDR5라는 게 삼성전자가 뭐 수율이 안 잡힌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손절각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발견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시간이 좀 걸린다 정도로만 요 부분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돼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는 특별배당 없다라는 소식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걱정할 건 없다. 오늘도 말아 올리는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특별배당 없습니다.